안녕하세요, 모발이식의사 강탈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세 침술이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논문은요, 탈모에서 미세 침술 사용 체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체계 분석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여러가지 논문들을 합쳐서 좀 종합한 논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시면 이 논문에서는 22개의 논문을 참조를 했고요. 미세 침술을 사용할 때 깊이가 각 논문마다 달랐어요. 0.5에서 2.5mm 정도로 나뉘었고, 횟수가 주 1회를 한 연구도 있고 월 1회를 한 연구도 있고 각양각색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 9.53회니까 연구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10번 정도는 미세 침술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은 20주니까 한 140일 정도가 연구에 소요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한 약품으로는 미녹시딜도 쓰고요, 성장인자, PRP, 스테로이드 등등 아주 다양한 약제를 썼다고 합니다. 결과 보시면 911명 대상으로 했을 때 남성형 탈모가 개선된 걸 확인을 했고, 201명 대상으로 했을 때 원형 탈모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657명 대상으로 뽑아봤을 때는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이 미세 침술 기전 자체는 원래 탈모에 쓰인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주름을 개선한다든지 흉터를 개선하려고 이 데이비드 S. 오렌트라이 박사가 고안한 개념인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탈모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세 침술 기전 자체가 밭갈입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밭에서 지력이 줄어들잖아요. 땅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그 트랙터라든지 예전 같으면은 쟁기라든지 이런 걸로 밭을 한번 갈아주게 되면 영양분이 새로 공급이 되죠. 물론 인체가 꼭 밭갈이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미세 침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상처 치유 반응이 촉진됩니다. 여러 개 바늘들이 찌르기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고 막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반응이 촉진이 되고, 혈관이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섬유화가 있는 부분, 뭔가 조직이 딱딱하고 굳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주는, 그래서 밭갈이와 좀 유사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혈관 내피 성장인자 등등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 모낭세포도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영양 공급도 많아지고 하면서 건강한 모발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으로 탈모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세 침술 기전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미세 침술이 미녹시딜 반응을 개선시킨다, 반복 미세 침술이 G 모델에서 모발 성장을 개선시킨다, 그리고 웬트 베타카테닌 의존 모발 신생 자극, 웬트 베타카테닌 경로는 막히면 모발이 성장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다양한 그 논문들 기반으로 해서 미세 침술 기전이 지금 옹호가 되고 있다라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찍는 형태, 스탬프형도 있고요, 수동 롤러 형태, 이게 지금 수동 롤러 형태죠. 그리고 자동펜은 진짜 이런 펜처럼 생겼어요. 펜처럼 생겨가지고 끝에 바늘들이 달려있는 거죠. 여러 개가 달려있어서 여러 번 분당 4,000회, 5,000회, 6,000회까지 바늘을 그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펜의 고주파까지 더해진 형태도 지금 나와 있어요. 1회 세션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마놀로가 한 번 지나갔는지 두 번 지나갔는지 쓱쓱, 아니면 자동펜을 한 번 찍었는지 두 번 찍었는지 이렇게 지나간 횟수로 세는 방법도 있었고, 이렇게 부어오르면 이거를 이제 중단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피가 나면 멈추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마다 지나간 횟수, 벌겋게 부어오른 거,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보기 때문에 약간 중구난방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죠. 미세 침술이니까 아무래도 작은 침들이 머리를 자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피를 자극할 수도 있고, 가벼운 홍반, 이제 엔드포인트로 치료 종료 시점을 이 홍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벼운 홍반 느낄 수도 있었고, 대신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치료 중단율 자체는 낮았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논문인데요, 탈모의 미세 침술이라는 논문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표준화된 프로토콜 부재가 된다, 1주 간격으로 할 건지 2주 간격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할 건지, 한다 그러면 발적을 우선 볼 건지 아니면 출혈을 우선으로 볼 건지 그 논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부재가 있어서 최적의 치료법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가장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논문인데요, 미세 침술에 PRP에 미녹시딜, 그 다음에 미세 침술에 미녹시딜만 썼을 때, 그러니까 미세 침술에 치료 2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미세 침술에 치료 1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탈모가 잘 치료가 되느냐, 결과를 보시면 효과가 둘 다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둘 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PRP를 넣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PRP 추가를 한 게 그렇게 우월한 효과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녹시딜 단독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PRP가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PRP도 또 쓰다 보면은 저는 안 쓰긴 하지만 농도를 맞추는 고농도로 좀 농축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PRP를 추가를 했는데 왜 미녹시딜 단독으로 쓴 것보다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도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찌르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 미세 침술에 약을 묻혀가지고 나오는 기술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더마 롤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오토 MTS로 찌르거나 할 때 약이 묻어서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바늘을 찍으면 그 주변으로 슬슬슬 약물을 뿌려가지고 도포를 시키는 방식인데, 아예 미세 침술 약을 묻히는 기술이 나왔고, 나노 입자, 뭐 단백질, 펩타이드, 백신, 엑소존, 피나스트리드, 미녹시딜, 발프룩산 등등 해서 다양한 약제를 묻혀서 해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이 좀 어려우실 텐데 논문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코팅 돼가지고 찌른 부위에 남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찔러놓고 아예 거기다가 유지를 해놓는 솔리드 방식이 있을 거고, 찔러놓고 이 안에 포어를 만들어서 이제 할로우가 이제 구멍이죠.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을 때 만들어진 구멍을 통해서 안쪽으로 피부, 표피나 진피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났을 때 용해되는 거죠. 용해가 되는 이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웰링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조직을 파고들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물을 먹으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성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들이 자동으로 분비되게, 솔리드와 디솔빙이 합쳐진, 결합된 게 스웰링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찔러 놓으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약들이 팽창되면서 퍼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념이, 이 스웰링 개념이 혈관 내피 성장 인자 플러스 리틸레시닙이라는 묻혀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도 보시면 프레스 누르고 이 안쪽 피부로 침투가 되고, 침투가 됐을 때 물을 머금거나 했을 때 이 주변으로 약들이 퍼진다는 거죠. 퍼지면서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약효들이 전달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죠. 히알루론산의 침수성 팽창 효과, 물을 좋아하는 그 성질로 말미암아 물을 먹고 나서 주변으로 약들이 분비되는, 묻혀서 나오는 그런 그 MTS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TS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병합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냥 찌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녹시딜이 됐든 LLLT가 됐든 레이저 치료죠. 이런 거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미세침술 플러스 약물, 미세침술 플러스 레이저. 그러니까 미세침술 단독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미세침술의 미녹시딜이라도 혹은 피나스티리드라도 혹은 미세침술에 레이저라도 쏘이는 게 좋고, 이거는 컨벤셔널 LLLT거든요. 컨벤셔널 레이저 치료인데, 그냥 LLLT만 했을 때는 이 피부가 장벽이 돼서 띵 하고 튕겨 나온다 라는 개념이 되겠고, 프레시전 LLLT라고 하는 거는 찌르고 나서 그 안에 구멍을 만들어 놨을 때, 구멍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 안쪽으로 뭔가 에너지 전달이 좋아지는, 그래서 모낭에 더 효과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도식화된 그림이 되겠고, 하여튼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병합을 했을 때 이 미세침술의 효과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거꾸로 약을 그냥 바르는 것보다 미세침술을 같이 했을 때, MTS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그리고 LLT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세침술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세침술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발이식의사 강탈모였습니다.